자, 20번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20번부터는. 자, 20번부터는 쌤이 요 뒤에 정규 문법 문제 이제 말이 많으니까 그 문제는 여기 띄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1까지, 그리고 확률 0에서 1까지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이제 선생님 설명할 때 넓이가 확률이다 그랬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0에서 1 사이면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넓이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a가 될 테고, 자,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이 2분의 1, 높이가 a.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이 돼야 돼요. 전체 넓이. 그래서 2분의 1a 더하기 4분의 1a, 4를 곱하면 3a가 4가 되고, 그럼 a가 3분의 4다 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21번으로 가보죠. 자, 21번. 21번. 자, 문제가 여기 선생님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구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30g이고 표준 편차가 1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현재 표현을 해보면 이렇죠. 이런 상황. 축구공의 무게가 x인데 얘가 정규 분포래요. 정규 분포 평균이 430, 표준 편차가 14.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 중 임의로 선택한 축구공 한 개의 무게가 409g 이상. 자, 축구공의 무게가 x잖아요. 얘가 409g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확률이니까 p, 이렇게 p라고 써주고,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표준화 시키면 z, 표준화 시키는 공식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 자, 시그마 표준 편차가 14, 409 마이너스 430 평균. 자, 계산해주면 p, z는 14분의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이면 7로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네요. 자, 요거 이제 마지막 표에서 확인할 때는 요렇게 생겼죠. 표준 정규 분포가 있고 0. 얘가 마이너스 1.5. 그러면 요 부분이 0.4332 이상이니까 이만큼입니다. 그죠? 오른쪽이 0.5. 그래서 얘는 0.9332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22번. 자, 선생님이 아니다. 그냥 봅시다. 자, 22번에 똑같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정규 분포래요. 평균이 4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니까 50의 제곱. 자, 근데 이 사과 중에서 무게가 442g 이상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 100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의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자, 이렇게 하죠.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의 확률. 자, 이런 상황이네요. 자, 이게 이렇게 풀이 맞나? 3점짜리인데. 자, 일단 1등급인 것부터 확인을 해보죠. 1등급이 되려면, 자, 1등급이 되려면 사과의 무게가 442g이 돼야 돼요. 442g 이상.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줍시다. p x가
표준화시키면 Z로 바뀌겠죠. Z. 시그마 50분의 442 빼기 42니까 42. 100분의 84죠. 그래서 얘는 P, Z가 100분의 84, 0.84가 됩니다. 자, 0.84 이상. 자, 일단은 이렇게 표준 정비 목표가 있고 0.84면 여기죠. 0.84가 있는데 표에서 보니까 0.84 여기가 0.30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 부분이 0.5에서 0.3 빼야 되니까 0.2입니다. 그죠? 0.2. 자, 이 말은 사과를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무게가, 1등급이 될 확률이, 그러니까 442g 이상 1등급인 사과가 될 확률이 0.2라는 얘기예요. 0.2.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과를 100개를 1위로 선택할 때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의 확률. 자, 이런 상황이네요. 두 번째. 이제 1등급인 사과의 개수를 100개를 선택을 하는데 1등급인 사과의 개수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항공포예요. 왜냐하면 100개를 선택을 하잖아. 하나씩. 근데 그럴 때마다 1등급인 사과가 될 확률을 앞에서 구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얘가 5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사실도 공부를 했습니다. 평균이 20, 표준편차가 5분의 4를 곱해주면 MPQ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런데 이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1등급인 사과의 개수가 24개 이상의 확률, 이렇게 표현되네요. 이거 문제가 두 문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네요, 그죠? 근데 3점밖에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조금 당황을 한 것 같은데 3점짜리라서 선생님이 그냥 쉽게 하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자, P. 그러면 표준화 시켜주면 요 정규분포로 표준화 시키는 거죠. 4분의 24-20이니까 1이네요. 1 이상. 자, 그러면 요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표에 보니까 0.3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 이상의 확률, 여기는 0.16이다라고 해서 2번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번. 23번은 개념설명할 때 선생님이 하나 했던 문제인데 뭐 또 보죠.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 넓이가 얼마다? 1이다.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되죠.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분의 1, 높이가 4분의 3이고요. 더하기. 그럼 사각형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a-3분의 1, 세로의 길이가 4분의 3. 자, 마지막 삼각형은요, 여기. 자, 얘는 이렇게.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a고요. 높이가 4분의 3 하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3분의 4는 다 곱해버립시다. 그럼 여기가 6분의 1이 남고요. 3분의 4는 곱했으니까 a-3분의 1이 남고. 자, 그럼 이거 바로 풀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a가 남고 이쪽이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빼기 2분의 1a, 그럼 2분의 1a가 남고 3분의 4에서 자, 이거 계산해보죠. 3분의 2 그러면 6분의 4니까 6분의 4 잠시만요. 3분의 2, 6분의 4, 6분의 1 다음에 6분의 5. 자,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 자, 요거 쪽 계산해주면 6분의 8에서 6분의 5 뺐으니까 2분의 1이네요. 자, 그럼 A가 2를 곱해주면 A가 1인가요? 그죠? A가 1 맞나? 원래 1이었나? 6분의 8에서 6분의 5 빼면 6분의 3, 2분의 1. 자, 그럼 2 곱하면 A는 1. 자, A가 1이면 자, 요 확률을 구하래서 요 확률이라는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넓이는 두 번째 요식. A가 A에다 1을 대입해주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3, 3 약분돼서 2분의 1이 나오네요. 자, 24번 이어서 0, 1에서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막 직선처럼 안 나왔네요.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kx 마이너스 kx의 4제곱 적분해봅시다. 2분의 1 k는 묶어낼까요? k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x의 5제곱 그래서 0에서 1까지 자, k는 놔두고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면 10분의 4인가요? 10분의 5 빼기 10분의 2니까 10분의 3이네요. 그죠? 10분의 3.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전체 넓이니까. 10분의 3이니까 K는 3분의 10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24K를 물어봤으니까, 80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25번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0에서 3까지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0에서 2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전체 넓이가 1인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나눠봅시다. 여기서 이만큼 사각형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다 나누면, 여기 사각형이 2K죠. 2K. 여기는 1이니까 K.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보여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이 2, 높이가 2K. 자, 그래서 2K가 되죠. 여기도 똑같이 2K. 그럼 여기 똑같이 2분의 1, 윗변이 1, 높이가 2K. 그래서 이 부분 넓이는 K가 되네요. 그러면 실제 넓이가 2K, 2K, K, K, 6K.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K가 6분의 1이다. 그죠? K가 6분의 1이다. 문제에서 물어본 0에서 2까지의 확률은 4K잖아요. 여기. 요거는 4K인데, K가 6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3분의 2. 3분의 2. 네. 그렇게 25번. 자, 이번에는 26번, 27번을 볼 텐데, 자. 둘 다 29번 문제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모의평가고 얘는 이제 수능인데, 29번이 확통해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드물지만, 모의평가라서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쉬워요, 그렇게 되면. 자, 한번 봅시다. 개념만 잘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 된다 했거든요. 이거, 확률,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은 뭘 나타내는 거더라? 넓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x에서 3까지.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어요. 걔를 x에서 3까지, x가 있으니까 우리는 ft라고 합시다. 적분을 해주면 이 넓이가 a 3-x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많이 보던 식입니다. 미분에서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ET라는 식이 등장을 하면 미분을 하게 되죠. 미분을 하면 fx가 나오니까. 자, 그럼 그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순서만 바꿔서 써보죠. 인테그랄 3에서 x까지 ft dt는 부호가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이쪽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a x-3 우변. 자, 그래서 미분을 해주죠. 미분을 해주면 여기가 좌변이 fx, 우변은 a가 나와버립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는 a랍니다. 그러면 0에서 3까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네요. 0에서 3까지 확률 밀도 함수 fx는 a 이렇게 생긴 상수 함수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이 부분의 전체 넓이가 얼마나 돼야 되는 거죠?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3분의 1이구나.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3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했냐면 0 이상이고 a가 3분의 1이죠. 요 부분 3분의 1이니까 이상하네요. 정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자, 3분의 1. 그래서 전체 넓이는 0에서 3분의 1까지의 넓이는 9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10이겠죠. 길지도 않고, 그죠? 자, 수능에 있었던 27번 정규분포입니다. X가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M이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그 확률 일도함수 fx를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F10이라는 애가 F20보다는 커야 된답니다. 근데 10이 20보다 작은 숫자니까 대충 뭐 10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20이 이쯤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림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사실 문제에서 m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10과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여러분들이 몇 개 찍어보다 보면 평균이 구해져요. 자연수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과 10의 가운데 지점. 20과 10의 가운데 지점은 평균이잖아요. 요게. 20과 10의 가운데 지점은 요 평균이 아니라 10과 20의 가운데 지점 중점은 m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m보다는 커야 되죠. 요런 식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이 m은 작아요. 뭐보다 작냐면 15보다 작다라는 요런 식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m이 10보다는 커야 되고 15보다는 작아야 되는 자연수네. 11, 12, 13, 14 4개밖에 안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은 한 개 더 나와 있잖아요. 근데 F4는 뭐 이쯤에 있겠죠. 근데 F22보다는 그럼 22는 여기 붙어서 요렇죠. 22보다는 작다. 높이가. 자, 이렇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면 4가 22보다는 더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쪽 대칭으로 봤을 때. 그러면 2분의 4 더하기 22. 4와 22의 중간 지점은 이쯤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m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식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m이 26이죠. 그럼 13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나와버립니다. 이 두 가지 결론에서 m이 자연수니까 13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건 뭐예요? 4. 14. 그래서 평균이 결과적으로 14더라는 걸 찾게 돼버렸어요. 자, 정규분포 평균 14. 그럼 이거 끝났죠? 표준화 시켜볼까요? P 5분의 17 빼기 14니까 5분의 3 Z로 바뀌고, 자 5분의 18 빼기 14니까 4. 그러면 0.623 0.8 이하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표준 정규분포가 있었어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6 여기가 0.8이었을 때 0.6일 때의 너희가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냐면 0.226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자, 0.8일 때는, 0.8일 때 요 전체가 0.288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에서 빼야 이 부분의 넓이가 두 개를 빼주니까 0.062. 그래서 1000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2다 해서 이렇게 29번 문제들이더라도 통계는 특별한 내용을 쓴 게 없어요. 사실 2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의 내용이 일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저게 이제 저쪽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못 풀었겠지만 통계적인 내용으로는 상당히 쉬운 내용이고 27번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막상 시험을 칠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런 그림을 그려놓고 M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1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M이 11이라면 4하고 차이가 7, 22하고 차이가 11. 근데 4가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11일 기준으로 해서 22보다는. 그러면 이 정도로는 안 되겠죠. 11 정도로는. 그래서 한 15 정도로 올려봤어요. 15로 딱 올려보니까 4하고 차이가 11, 22하고 차이가 7. 이건 되는데 다시 10하고 20하고 차이를 봤을 때 10이 더 멀리 떨어져야, 10이 더 가까워야 되죠. 평균에서. 근데 15가 기준이라면 얘랑 거리가 똑같으니까 F10이랑 F20이 같은 높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15보다 또 작아져야 되겠네. 그럼 하나 작게 해봅니다. 14.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찍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연수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28번, 29번으로 가봅시다. 28번은 정규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가조건을 보니까
x가 64 이상의 확률하고 x가 56 이하의 확률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있는데 64 이상의 확률 이쪽, 56 이하의 확률 이쪽이 같죠. 그러면 54와 56과 64의 딱 가운데 지점이 제일 대칭이 되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60, 평균이 60이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제곱의 평균이 나와 있죠. 생각나나요? 제곱의 평균은 어디에서 나왔죠? 분사. 제곱의 평균 3616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3600. 그러니까 분산이 16이구나. 아, 그럼 표준 편차가 요 4였어요. 4의 제곱이구나. 이런 정규분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P, Z 4분의 68 마이너스 60이니까 2. 자, 이렇게 돼서 0. 여기가 2네요.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이겠죠. 0.5. 여기는 0.4772. 그래서 0.9772가 29번을 보도록 하죠. 전국연합 2017년 전국연합 2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문제가 해석을 잘못하면 앞에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자, 뭐가 까다롭냐면, 라지 fx라는 여러분들이 못 본 이런 형태의 함수가 하나 정의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x가, 확률 변수 x가 어떤 숫자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이렇게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부등식이고 하나는 그냥 함수 값이라서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리해요. 자,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제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분의 13이라는 거는 여기 x에 2분의 13을 넣으면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2분의 13보다 이쯤에 있어야겠네요.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가 평균일 테고, 이쪽 전체가, 왼쪽 전체가 0.8413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를 정의를 해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가 0.5예요. 그러면 여기가 0.3413이었다는 거죠. 근데 표준정규분포 표를 보면 이쪽이 0.3413이 되려면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표준정규분포가 등장을 하면 가운데가 0이 되겠죠. 근데 0.3413이 등장한 여기 부분이 되려고 하면 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죠. 아, 얘를 표준화를 시키니까 1이 나오는구나. 표준화 시켜보죠. 시그마분의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3 마이너스 평균 x 빼기 이렇게 해주니까 얘가 1이 나와야 하더라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부등식으로 가보죠.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똑같이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었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근데 2분의 11을 넣었네요.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 이상이고, 0.5 이상이라는 얘기는 2분의 11이 적어도 평균보다는 오른쪽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보다는 크겠죠. 자, 그 다음에 0.6915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0.6915가 되는 어떤 값이 있나 봅니다. 자, A라고 치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빨간색 線, 평균과 A 사이의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보죠. 이 부분의 넓이가 0.5에서 0.6915 사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0.6915니까 요거 반 0.5를 빼고 보면 0.1915잖아요. 그죠? 1915. 자, 그러면 1915가 되는 값을, 핸드폰 꺼졌나? 한번 보고 왔습니다. 미안해요. 자, 0.1915가 되는 값은 표준정규분포표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표준화 시켰을 때 0이 되고, 요 A라는 값은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0.5. 그쵸? 자, 그러면
얘도 표준화시키면 0과 2분의 1 사이 값이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화 시켜봅시다. 2분의 11이라는 애는 여기 있을까요? 시그마분의 2분의 11 마이너스 평균 x 빼기 m을 하니까 얘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표준화시키 요 위치.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오케이? 아하. 부등식이 저렇게 해결이 됐는데 연립을 할 거예요. 얘랑 얘랑.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보죠. 요게 시그마가 요 양면에 시그마 곱해주면 2분의 13 마이너스 m이고요. 얘를 여기 대입을 해줍니다. 시그마에 대해서. 자, 그러면 0 이상 2분의 13 마이너스 m 2분의 11 마이너스 m. 그럼 얘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죠. 자, 양면에다가 2분의 13 마이너스 m 곱하죠. 2분의 13 마이너스 m은 양수니까 0. 부등호 안 바뀌죠. 이쪽은 2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1m이 되네요. 자, 여기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이 왼쪽 첫 번째 m이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아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m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 더하기 2분의 1m이 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22 빼기 4분의 22 빼기 4분의 9 양면에 다시 2 곱해주면 2분의 9. 이번에는 2분의 9보다는 m이 커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5 이상 5.5 이하 자연수 5가 되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 평균이 5예요. 자, 평균이 5인 걸 찾았으니까 시그마 아까 요식 있죠? 5 넣어봐요. 5 넣으면 2분의 10 빼면 2분의 3이네요. 표준 편차가. 그럼 2분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 돼가죠? 마지막 fk가 0.977이랍니다. 자, 얘를 해석했던 방법이 이쪽으로 이렇게 평균 정규 분포가 있는데 평균이었어요. 이제 5인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k였을 때 요 이하가 전체 왼쪽이 0.977이더라. 그럼 요 부분이 0.4772가 되는 거고 요거를 표준화 시켰을 때 0.477이 나오려면 2가 돼야 되죠. 표준 정규 표에 보니까. 표준화 시켜봅시다. 이제 알아요. 시그마 2분의 3분의 x, k 빼기 m, 5. 자, 얘가 2가 나왔고요. 그럼 k-5가 3이 되고요. k는 8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0번. 자,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x가 정규분포, 평균이 4, 분산이 9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x가 n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세요. 뭐 시그마니까. 풀어서 쓰면 이렇잖아요. p, x가 어떤 확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n의 1로 하면. 두 번째, p,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x가 시그마가 아니고 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하나씩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를 그리면 표준정규분포가 있는데 평균이 얼마? 4. 자, 그러면 3이 여기 있을 거고 2가 여기 있을 거고 1이 여기 있을 거예요. 5가 여기 있을 거고 6이 여기 있을 거고 7이 여기 있습니다. 대칭인가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주면 깔끔하냐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여기죠. 근데 이 부분이 어디랑 같냐면 여기 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여기랑 같죠. 그러니까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여기, 그 다음에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쪽 전체 다죠. 그러면 세트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해버리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세트로 2와 6 나눠서 보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쪽이 여기랑 같아요. 맞나요?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쪽 전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트가 나오네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이네요.
이렇게 하나씩 묶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3, 5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쪽도 되죠. 5는 저쪽. 그래서 P 아니,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뭐 남았어요? 1, 2, 3, 5, 6, 7 남은 게 P,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0.5죠. 그래서 다 더해주니까 얘가 3.5가 되더라. 얘가 A, 10의 얘 값은 35다. 자, 31번과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같은 경우는 자, X가 정규분포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64인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가라는 조건만 해석하면 사실 쉽게 해결이 돼요. X가 이게 딱 그냥 하다 보면 좀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바로 평균이 100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실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죠.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100 플러스 K니까 그러니까 100 정도 더하면 여기 있었다라고 칩시다. 100 플러스 K. 자, 100 플러스 K를 요쪽 요거랑 이거랑 더해주면 1이 됐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K보다 작거나 같은 요 부분 있죠. 요게 여기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K하고 100 플러스 K가 정확히 대칭되는 지점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의 딱 가운데 지점은 평균이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두 개의 가운데 지점이잖아, 그죠? 두 개의 가운데 지점이면 2분의 2K 플러스 100. 그러면 평균이 K 플러스 50이구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평균이 100이 아니고,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자, K 플러스 50이구나. 얘랑 가운데 지점이 평균이구나. 자, 그래서, 자, 그럼 P, 얘는 이제 평균 알차트입니다. Z. 8분의 2K. 얘에서 얘를 빼야 되죠. 그럼 K 마이너스 50. 요렇게 하니까 얘가 0.0668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표준정규분포로 그려보면 0이고 8분의 K-50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0.0668이 되겠죠. 커졌을 때. 자, 그럼 여기가 0.4332가 돼야 되겠네요. 0.4332가 되는 값은 1.5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K-50이 1.5, 2분의 3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2 여기 4 되고 4 곱하면 12죠. K는 62.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고. 자, 32번을 보도록 하죠. 얘는 선생님 옛날에 그 시험 칠 때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 문제인데 14번인데 갑자기 안 풀려서. 자, 이런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정규분포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평균이 M이고요. M 플러스 12가 여기 있죠. 그럼 M 마이너스 12는 여기 있죠. 맞죠? 자, 근데 M에서 M 플러스 12, 요 넓이. 그 다음에 요 확률에서 빼기 X가 M 마이너스 12보다 작은 여기. 이 문제가 더하기였으면 너무 쉬웠을 텐데 얘에서 얘를 뺀 게 0.3664래요. 이게 뭐 어떻게 할래? 갑자기 여기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자, 요 부분이 여기랑 똑같죠? 식이 두 개인데, 여기 A, 여기 B 넓이를. 그러면 A 더하기 B가 0.5예요. 그 다음에 여기 A, 여기 B 빼면 A 빼기 B가 0.3664래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식 두 개가 필요하다. 숨어있는 식 하나죠. A 더하기 B가 0.5. 그래서 두 개를 더해봤어요. 그럼 2A가 0.86649고요. 그럼 A면은 43332가 나오더라. 요 넓이가 0.4332더라. 0.4332가 되도록 하는 여기
표준정규 분포표를 선생님 잠깐 볼게요. 0.4332가 1.5. 1.5. 자, 0.4332가 되도록 하는 요 n 플러스 12 값이 표준화를 시켰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1.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시그마의 값을 구한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얘 표준화 시키면 시그마분의 n 플러스 12 마이너스 n이잖아요, 평균. 그러면 12만 남네요. 얘가 1.5가 되더라. 그럼 시그마가 2분의 3이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3시그마가 24. 그래서 시그마가 8이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33번과 34번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65고 분산이 4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2시그마죠. 2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니까.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게 0.1056으로 동일하더라. 표준화 시키죠. p, z. 자, 시그마분의 얘는 x니까 확률 변수 k-50이죠. 요거 위에. 자, 그다음 두 번째 p, z. 자, 이번에는 y니까 밑에 정규분포죠. 2시그마분의 k-65. 이렇게 해주니까 두 개가 0.1056으로 같다라는데, 자,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데 0.1056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z가 시그마분의 k-50보다 크거나 같은 요 정도 돼야 0.1056. 자, 그 다음 2시그마분의 k-6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반대쪽 대칭되게 여기에 2시그마분의 k-65. 그래서 이쪽 부분이 0.1056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표준정규분포 표를 보면 0.1056이 되려면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0. 얼마 돼야 되죠? 3944. 0.3944가 되는 0.3944가 되는 게 1.25네, 그죠? 1.25. 자, 그러면 이렇네. 시그마분의 k-52 1.250, 2시그마분의 k-65는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25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해결해보죠. 여기서 저쪽 하기 전에 여기서 같아요. 부호만 반대 맞나요? 자, 그럼 시그마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k 더하기 65는 2k 마이너스 100이고, 자, 그럼 3k가 넘어가 165죠. k가 얼마죠? k가 55. 55. 자, 그럼 여기 넣어볼까요? k가 55면은 시그마분의 5가 1.25네요. 역수 A. 그럼 100분의 125. 자, 그러면 500이 125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125분의 500입니다. 그죠? 25로 약분해버리면 얘는 5. 얘는 25에 20. 자, 그럼 얘는 4. 그래서 시그마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k 더하기 시그마의 값은 59다라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어서 34번.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뭐 아무 의미가 안 나와 있어요. 평균과 분산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x가 3 이상이고 80 이하의 확률이 0.3이랍니다. 이게 그래프를 일단 한번 그려서 살펴보면 정규분포가 있죠. 평균이 m이죠. 모르죠. 근데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이 나오려면 3이 뭐 이런 곳에 있어야겠네요. 여기 0.3쯤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여기가 0.2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3 이상이고 80 이하의 확률이 0.3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0.2니까 여기 요 정도 잡아서 여기가 0.1이 되게 해주면 여기가 8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3 이상 80 이하가 0.3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하죠. 여기가 0.2고요. 이 부분은 0.1 되게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0에서 0.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 요 값들이 나와 있네.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여기 3을 표준화 시키면 시그마분의 3-m일 거고요. 자, 근데 보면 시그마분의 3-m 요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가 0.2잖아요. 여기가 0.2. 그러면 이 표준화 시킨 거에 반대부호를 붙였을 때 여기 0.2 나오는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0.2가 되려면 0.5이랍니다. 0.52. 그래서 얘가 0.5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80을 표준화 시켜주면 이게 0.1이 되잖아요. 그럼 80을 표준화 시키면 시그마분의 80-m인데 0.1, 요 구간이 0.1이 나오게 해주는 값이 0.25예요. 식이 두 개가 나왔네요. 해결을 해볼까요? 연립을 해야 되는데, 자, -3 더하기 m. 얘가 100분의 52 시그마예요. 0.52 시그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밑에 씁시다. 80 m은 0.25 시그마예요. 두 개를 더 할까요? 더 해주면 77 0.77 시그마.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는 100이 나오죠. 자, 시그마가 100이면 80-m이 여기 100이니까 100 곱해주면 25니까 m은 55가 나옵니다. 55.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죠. m 더하기 시그마의 값은 155다라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35번부터는 또 이제 말이 많은 문제들이에요. 그죠? 근데 쉬운 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문제 띄워줄게요. 다시 옆에서 보도록 합시다. 어느 실험실의 연구원이 어떤 식물로부터 하루 동안 추출하는 호르몬의 양은 평균이 30.2, 표준 편차가 0.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호르몬의 양이래요. 그 X,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30.2, 표준 편차가 0.6, 그럼 0.6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이 연구원이 하루 동안 추출한 호르몬의 양이 얼마 이상? 29.6 이상. 호르몬의 X. 그 다음에 31.4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세요. 표준화 시키죠. P 0.6분의 29.6 빼기 3.2는 마이너스 0.6. 그리고 Z. 그리고 0.6분의 31.4 빼기 30.2는 1.2. 그래서 딱 떨어지게 마이너스 1 이상. Z가 2 이하.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렇게죠. 그래서 마이너스 1, 2. 얘는 마이너스 1은 0.3413이고요. 2까지의 넓이는 0.4772니까 두 개 더 해주면 0.8185가 나오겠네요. 5번. 자, 이번엔 36번. 사실 이제 이 지울 필요도 없는 게 그대로 가봅시다.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각 수화물의 평균은 수화물의 무게의 평균은 18. 여기다 똑같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니까 2의 제곱. 근데 이 수화물의 무게가 16 이상.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문제가 다 이건데 말만 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죠. 표준화를 시키면 2분의 16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 또 2분의 22 마이너스 18이니까 4. 그래서 똑같아요. 0.818 세상에. 그래서 이번엔 4번. 자, 37번. 37번.
또 안 지우고 해도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쌀모으기 행사를 한답니다. 별의 별걸 다 하죠. 자, 쌀모으기라는데 각 학생 기관 쌀의 무게는 평균 1.5, 표준 편차가 0.2, 0.2의 제곱. 자, 쌀의 무게가 기본 쌀의 무게가 1.3kg 이상, 1.3kg 이상 또 얼마예요? 1.8kg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똑같이 표준화를 시키면 0.2분의 1.3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0.2, 또 마이너스 1이네. 자, 이번에 0.2분의 1.8 빼기 1.5니까 0.3.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5가 되네요. 자, 1.5일 때는 여기가 1.5일 때는 0.4332가 되죠. 그래서 7745가 되네요.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그냥 이게 선생님이 표준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그냥 첫 번째 그냥 정규분포 문제가 나왔을 때 표준화 시키는 문제인데 그냥 계속 똑같아요, 패턴이. 그죠? 자, 이게 또 문제가 이제 어디 출제되느냐에 따라 가끔 다르지만 3점이 되었다가 4점이 되었다가. 자, 안 지웠어요. 38번 똑같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75, 표준 편차가 2의 제곱. 이때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무게가 76 이상이고 78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똑같이 말만 다르죠. 과자 봉지였다가 쌀모으기였다가 공장에서 처리된 수화물이었다가 호르몬이었다가. 자, 그래서 2분의 76 빼기 75니까 2분의 1, 0.5. 자, 이번엔 2분의 78 빼기 75니까 1.5.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상황이 어렵네요. 0이고 얘가 0.5, 얘가 1.5. 자, 근데 그럼 우리는 요 부분 넓이 찾아야 되니까 1.5까지 0.4332라고 나와 있잖아요. 빼야 되겠네요. 0.5까지. 0.5까지 0.1915. 그래서 7, 1, 3에서 4, 2, 0.2417에서 5번이 되겠고요. 5번. 자, 39번도 똑같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9번은 또 지우지 말고 39번은 과자 한 봉지 무게가 평균이 75 맞죠 이거? 똑같네? 그럼 문제를 잘못 넣었나요? 39와 그렇네요. 똑같은 문제를 두 개 넣었네. 그러면 39번은 통과. 자, 그 다음은 이제 40번으로 가야 되는데, 자, 40번은 잠깐 끊고, 자, 40번을 보도록 하죠. 자, 40번까지 찍고 43번, 4번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보잖아. 에이, 쌤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것도 안 보겠지. 자, 문제가 깁니다. 어느 회사 직원들의 평균 출근 시간이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 근데 이런 설명이 있네요.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는 40%가 지하철을 탔고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는 20%가 지하철을 탔답니다. 근데 전체 직원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직원이 지하철을 탔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주고 73분 이상의 확률과 곱하기 그 중에 지하철 탈 확률 0.4, 73분 미만의 확률과 곱하기 그 중에 지하철 탈 확률 20%, 0.2. 두 개를 각각 상황이 나눠지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요 확률만 구하면 되네. P 표준화 시키면 15분의 73 마이너스 66.4고요. 자, 그러면 P Z가 15분의 자, 6.6이잖아요. 그럼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2고 10분의 4.4니까 0.44. 자, 그래서 요 문제 지금 표가 잘못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괄호 안에 보면 0.44의 확률이 0.17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0.17. 17이 아니죠.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0인데 여기가 0.44일 때 여기가 0.17. 그러면 우리가 찾는 0.44 이상은 0.33이죠. 그래서 여기가 0.33이고요. 그럼 똑같이 밑에 것도 바로 해보면
x가 73보다 작을 확률은 표준화시키면 0.44보다 작을 확률일 거예요. 이제 똑같으니까 z가 0.44보다 작아요. 그러면 0.44보다 작을 확률은 0.17과 0.5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67입니다. 67.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73분 이상의 확률이 0.33 곱하기 지하철 탈 확률이 10분의 4 더하기 73분 미만일 확률이 0.67 곱하기 지하철 탈 확률이 10분의 2 요걸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1000분의 4 곱하기 33이니까 132 2 곱하기 67이니까 134 그래서 1000분의 266이네요. 0.266이 나옵니다. 자, 41번은 x도 정규분포, y도 정규분포인데 뭐가 같아요? 분산이 같죠? 자, 평균은 다른가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쌤이 내용 정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평균이 같고 분산이 표준편차가, 아니 평균이 다르고 표준편차가 같으면 그래프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x를 나타내는 fx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친다면 y를 나타내는 gx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fx고요. 그 다음에 얘가 gx가 되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흩어진 정도가 같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x의 평균은 여기는 10이 됐어요. 이건 알고 있고요. 여기가 평균이 y는 m이 됐는데 f10이랑 f26이랑 같대요. 그러니까 f12는 여기 있잖아요. 12. 그런데 그럼 요 지점과 같아질 수 있는 게 g26이래요. 두 군데가 있죠. 여기와 여기. 자, 근데 보니까 y가 2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 크대요. 그러면 26이 여기 와야 되는지 여기 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26보다 크거나 같은 게 0.5보다 크려면 이쪽 편에 와야 되죠. 아, 그게 여기가 26이구나. 다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죠. 그러면 요 m에서 26까지 길이도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똑같은 그래프니까. 자, 그래서 평균이 2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y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8이고 분산이 16이구나. y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화 4분의 8-20이죠. 4분의 8-20이니까 마이너스 12, 이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3이 있나요, 거기? 뭐 하는 거죠? 아, 8이 아니고 28이잖아요, 평균이. 자, 그럼 표준화 시키면 4분의 20-28이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러면 0이고 마이너스 2.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다, 그죠? 여기가 0.4772. 그러면 여기가 0.0228이 되겠네요. 0.028. 자, 42번은 작년 수능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쳤던 수능 가형의 18번이네요. 자, 이번에도 아까 문제랑 똑같이 표준 편차가 같은 정규분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네요. 자, x를 나타내는 정규분포가 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y를 나타내는 정규분포는 그래프가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 m이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f12가 여기 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합시다. 여기가 12, f12가 여기 있는데 G20은 f12보다는 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가서 이렇게 직선을 쭉 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f12랑 같아지는 지점인데, 그럼 G20이라는 거는 여기 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사이에 올 수 있게 됩니다. 20이라는 친구가. 맞나요? 자, 그랬을 때 21과 24 확률의 최대값을 그랬어요. 자, 20이 이 사이에서 어디에 가면 제일 좋을까? 자, 만약에 20이 이쯤에 있었어요. 그럼 21부터
24가 이쪽 어딘가로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만약에 20이 이쯤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21 이상, 24 이하 확률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자, 그래서 요 21과 24라는 게 보자. 혹시 자연수 이런 얘기가 있나? 그런 얘기는 없나요? 이런 거네요. 21과 24가 제일 정확하게 딱 가운데 들어가주면 제일 좋아요. 자연수란 얘기가 없나? 에이, 그냥 봅시다. 뭐. 자, 그러면 저는 뭔가 약간 추측을 해서 이제 쉽게 가려고 했는데 그냥 만들어 보죠. 여기가 봐봐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크기가 같으면 요 크기가 2잖아요. 그럼 요 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표준편차가 같으면 똑같은 그래프니까. 그래서 여기가 m-2가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는 m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20이라는 이 친구는 20이라는 애는 얘랑 얘 사이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을 굳이 나타내면 m-2보다는 20이 크고 m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평균이라는 애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걸 한번 정리해보죠. m은 2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요거 정리해보면 m은 커야 됩니다. 18보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m이 18보다 크고 22보다 작으면 요 사이에서 평균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평균인데 21과 24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면 좋잖아요. 이때가 제일 최대란 말이에요. 여기를 딱 잡아줬을 때. 그랬으니까 평균이 한번 구해보죠. 여기가 21이고 24였다면 가운데는 뭐가 돼야 돼요? 가운데는 22.5가 돼야 되는데, 자, 22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죠? 그럼 22.5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m이라는 애가 18하고 22 사이였을 때 뭐가 되면 가장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균이 22.5였을 때가 딱 대칭이 되는데 최대한 평균이 그래도 22.5에 가까운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 평균이 여기가 다시 그리죠. 이렇게 있었는데 평균이 딱 원래 21과 24의 가운데 지점이 22.5가 가장 가까운 22였을 때 그래도 저 확률 21부터 24까지죠. 이렇게 해서 이 넓이가 가장 커질 수 있더라. 그러면 딴 거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 22가 아니고 더 작아져서 한 20이 됐어요. 자, 20이면 저 확률은 21부터 24 이렇게 해서 이 넓이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때가 최대가 되더라. 이거 평균이 22일 때를 물어본 거구나. 자, 그럼 계산합시다. P 2분의 21 빼기 22니까 마이너스 0.5. 자, 그리고 Z. 자, 그 다음에 2분의 24 빼기 21이니까 1이죠.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0.5는 0.1915라고 해줬고요. 1일 때는 0.3413이라고 해줬습니다. 0.1915 더하기 0.3413은 0.5328이 나오겠네요. 자, 끊을 필요 없이 바로 이번엔 43번. 43번은 장연수는 이제 3점짜리 쉬운 거네요. x가 주관식 첫 번째 문제네요. 23번, 두 번째인가? 두 번째 문제. 80p 이항 분포일 때 평균이 2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p가 바로 4분의 1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고, 분산은 n, p, q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15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마지막 문제
또 작년 수능 가형의 14번이네요. 4점짜리. 요즘에 저번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쌤이 요즘에 흔히 나온다라는 그 형태 박스가 있을 때 자, 과정이다 뭐 이렇게